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이고 오후 6시 4분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현재 2790만원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또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전고 돌파까지 했지만 토요일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FTX발 지금 위기 사태가 터졌죠. 바이낸스 쪽에서 FTT 토큰을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FTX 쪽 거래소 쪽에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과 솔라나라든지 이런 코인들 유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기조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잘 버티면서 또다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은 흐름은 아직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쭉 올라가고 있죠. 달러도 많이 빠진 구간에서 큰 반등도 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좀 독자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런 좀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 지지 구간을 지금 다 박살을 내면서 내려왔고 2만 달러까지 붕괴를 시켜버리고 지금 여기서 찍은 저점 구간이 19,340달러를 찍고 어쨌든 꼬리는 달면서 지금 반등은 조금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큰 폭의 하락, 뭐 주요 이벤트, 뭐 FOMC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번 FOMC 때 흔들기가 나왔던 게 요 정도 구간인데 지금 나오는 이 정도 급의 하락은 정말로 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락이다. 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빠졌다.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알트들도 많이 빠졌죠. 특히나 이쪽 FTX 쪽이랑 연관된 이 솔라나 코인이 조금 큰 폭으로 빠졌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이제 코인들, 폴리곤이라든지 도지코인 이런 코인들도 비트코인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동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바이낸스 거래소, 전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죠. 그 다음에 FTX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2위, 3위를 다투는 그런 이제 선물 거래소인데, 자, 중요한 거는 이 FTX는 토큰을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펌핑시켜서 상장시킨 다음에 그 펌핑된 가치를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반영을 시켜서 요거를 이제 코인의 스냅샷처럼 찍어가지고 새로운 투자금과 새로운 토큰을 유치하면서 거래소를 양적 확장시키는 데 좀 특화가 되어 있었던 그런 좀 거래소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솔라나 생태계의 토큰, 그리고 FTX 거래소 코인이죠. 이 거래소 코인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한 존재였는데, 이번에 이 창풍자오 쪽에서, 바이낸스 쪽에서 이 FTT를 좀 건드리면서 이 사태가 조금 터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TX도 급하게 조금 이제 비트맥스 쪽에도 좀 헬프를 보내고 해가지고 급하게 비트맥스 쪽에 이제 FTT를 상장을 시켜가지고 좀 펌핑을 이제 유도를 하면서 가격 방어를 좀 했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공포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FTX에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치우면서 그 다음에 다른 거래소로 다 옮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들을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FTX 쪽의 세력들도 알고 있었겠죠. 이거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서 물량을 던지기 전에 또 숏을 잡고 대량의 물량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바이낸스 쪽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여파가 있을 게 분명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어떤 데미지, 비트코인 시장에 데미지를 입힐 만한 일을 기획을 하면서 당연히 숏을 대량으로 잡고 이런 좀 이벤트를 벌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풍자오의 트윗입니다. 창풍자오는 살짝 쳤는데 그렇게 아팠냐, 이런 식의 좀 농담조로 이런 트위터를 올렸는데, 이 여파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지금 불어닥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도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롱을 잡았다든지 이런 지지 구간에서 롱을 잡았을 텐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손절매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일단은 저희도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이 구간에서도 롱 쳤습니다. 짧게 제가 계속적으로 최근 영상에서도 지금은 포지션 길게 들고 가면 안 된다, 무조건 단타로만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단타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2시 27분에 롱 잡아드렸죠. 2시 27분이 언제였죠? 2시 27분입니다. 요거 기가 막히게 여기서 지지 받다가 바로 못 가면은 한 파 더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못 가면 한 파 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이런 구간에서 내리고 여기서도 바로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위로 가는 거지. 바로 회복 안 나왔죠. 여기서도 밀리고 여기서
여기서 상당히 세게 들어올리는 장대 양봉 보고 진입해서 쭉 롱 터진 거예요. 그래서 롱을 먹었고 바로 이런 식으로 수익 났죠. 10%, 20%, 25%, 31%.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시장에서 위로 터지든지 아래로 터지든지 그 구간에 계속 먹을 자리는 나옵니다. 단기 매매는. 근데 이거를 방향을 여러분들이 숏을 잡고 있었다라면 대박이 터지는 장세였지만은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장 흐름, 알트코인들의 상승장 흐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롱을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런 FTX발 악재가 터졌다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롱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좀 훨씬 많을 수가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이런 거래소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뭐 작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종의 세력들의 움직임에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심하게 빠졌다. 그렇지만은 그 가격이 빠지기만 한다고 원웨이로 또 빠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반등 먹는 자리가 나오죠. 이전에 1시 20분에도 드렸죠. 롱. 1시 20분에도 롱 잡아드렸습니다. 1시 20분이 언제였냐.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 여기 그냥 팍 찍고 팍. 그러니까 한 번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한 번 찍고 들어올릴 때는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찍고 여기서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한 방 더 찍는데 여기서는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죠. 여기서 롱이 여기 1시 20분에 정확히 잡아드리고 팍 튀어오르고 여기서 바로 익절 때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자 10%, 22%, 40%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 계속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도 바닥 여기서 찍어가지고 바로 회복해준 이 움직임 자체는 좋아요. 이 움직임 자체는 좋은데 이게 찐 바닥이 되려면은 이 라인, 이 옆에 라인 침해하면 안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내려가려고 또 하고 있죠. 여기서 한 번에 올려 쳐준 웬만하면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는 깨면 안 된다.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이 자리 깨게 되면은 쭉 이렇게 한 방 더 내린다는 그런 또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그렇게 많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꼬리가 강하게 원래 찐바닥에선 강하게 이런 식으로 꼬리가 좀 길게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는 무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무빙도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찐바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내려찍고 이런 식으로 한 방 더 내려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종의 어떤 큰 움직임이 하방으로 터졌을 때 우리가 그때 좀 반등 롱을 먹는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싸리 그냥 숏을 진입을 한다든지 지금 숏을 진입해두면 이런 거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지금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크게 터진 구간이고 아직 바닥이 확실하게 안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하락이 지금 세게 나왔고 굳이 우리가 과거 패턴과 좀 비교를 해 본다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봐야겠죠. 자, 긍정적인 면은 일단 내려가 봐야 여기가 끝이라는 거죠. 이 CPI 바닥 여기가 끝이다. 내려가 봐야 여기서 좀 더 진짜로 최악의 경우에 진짜 크게 내렸을 때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를 다시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이렇게 고점 돌파 시켜놓고 여기서도 고점 돌파를 시켜놓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데 좀 한계가 있고 저는 1차적으로 지금 구간만 좀 이탈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꼬리 부분 지금 보시면 이 4시간 봉으로 그래도 여기서 상당히 절반 이상 꼬리로 먹어줬거든요. 꼬리로 먹어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꼬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바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CPI가 어차피 목요일 10시 반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은 이때도 CPI 전에 미리 가격 다 빼놓고 CPI 때 지옥 한번 보여주고 위로 쏘고 그 이후로 추세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CPI 전에 빼놓고 CPI 발표하면서 지수가 좋다라고 하면은 물론 V자로 갈 수가 있겠죠. CPI가. 근데 지금까지 CPI가 결과가 좋게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고 다음 CPI, 다다음 CPI는 좀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11월 CPI 그러니까 10월 달에 발표했던 그 CPI 지수 자체도 안 좋게 나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지수가 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내려 꽂고 지옥 한번 보여주고 위로 들어올리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요 정도 구간 되겠죠. 요 정도 구간. 여기도 딛고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까지 찍는 그림이 최악의 경우에 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지금 꼬리를 깨고 이 꼬리 밑으로 좀 더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까지도 CPI 때 한번 뒤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비트코인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여전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 내려찍기 자체가 굉장히 세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이것도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롱 레버리지가 쌓였고, 그런 롱 레버리지를 한번 해소시켜주고 다시 또 올라가면서 전고 돌파를 하는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패턴과 비교를 해봐서 좀 더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이때 좀 굉장히 크게 내려봤고 옆으로 빼면서 양봉 하나를 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로 짜줬죠. 자, 그렇더라고 한다면 지금도 뭐 저때와 같은 패턴이 물론 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내려 박아놓고 살짝 올려놓고 CPI가 좋게 나오면서 위로 쏘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이 추석 빔 때처럼 제대로 시원하게 상방으로 쏘는 빔이 사실 안 나왔었거든요. 좀 굉장히 좀 힘이 약하게 올려친 게 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방이 사실 원래는 이제 좀 나올 때도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했었지만 너무 심하게 밀렸고,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밀어놨으면은 반등도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왜 시장이 여전히 이런 눌림, 이런 강한 눌림, 조정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거시적인 경제 흐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고 있어요. 자, 보시는 건 달러 인덱스 12시간 봉인데 어쨌든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지금 낮아지는 흐름이고, 여기서 지금 반등 나오는 척 하고 있지만 지금 비트가 팍 빠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러 약세는 이 달러 지표라는 거는 한 번 방향 틀면은 그냥 원웨이로 가죠. 여기서 방향 틀면 원웨이 상방이고 방향 틀면 원웨이 하방이에요. 이런 기간 동안에 달러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 기간 동안 비트는 올라간다라는 건데, 달러 약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주식이랑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돈이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특히나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라진 돈을 어쨌든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유동성을 다시 시장에 불어 넣어야지만이 자금 경색이나 더 큰 경기 침체 위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막 쪼였다가 풀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년 동안 강력하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쪼여 왔으면은 이제는 결국엔 다시 달러를 또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는 추가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중국도 코로나를 B급 전염병으로 이제 강등시키면서 어떤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봉쇄 정책에 대한 거 제한을 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에 코로나도 지금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또한 러시아 전쟁이 11월 15일 G20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좀 정전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죠. 물론 푸틴이 이번 G20 정상회담에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지만은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고위급이 조금 이제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미국이랑 러시아가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하면서 이제 전쟁을 좀 끝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협상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이제 고위급 접촉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은 아마 올해 안에 좀 전쟁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도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려왔는데 이제는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갈 타이밍이 온 거는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파월이 한 연설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분위기의 발언을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12월에 50bp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일 모레 발표하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크게 오르거나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광범위하게 유지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75bp를 올리겠지만은, 그래도 최종금리 전망치는 기존의 이제 5% 정도, 그래서
50bp 정도 올리는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50bp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지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50bp냐 75bp냐는 내일 모레 달려 있는 거죠. 내일 모레 나오는 CPI 자체가 정말로 예측치보다만 낮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지금 8% 예측하는데 7.9, 7.8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단기 랠리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금 호재들이, 이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악재들이 끝나간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호재로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격으로 CPI까지 좀 낮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오늘의 하락분을 조금 만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지금 FTX로 난리 나는데 너는 왜 상방을 보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냥 차트를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땅바닥이 여기에요. 땅바닥은 여기고 뭐 이 밑을 지금 깬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고 방향 돌려놨죠. 이렇게 방향 돌려놨어요. 방향 돌려놨는데 너무 많이 타니까 한번 죽이고 간다라는 거죠. 한번 죽이고 갈 건데, 이 구간에서처럼 한번 죽이고 전고 돌파 나오죠. 죽이고 전고 돌파 나왔어요. 죽이고 전고 돌파 나왔고, 죽이고 전고 돌파 나왔어요. 죽이고 전고 돌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빠르게 죽였기 때문에 반대로 또 강하고 빠르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큰 조정 이후에 나오는 상승 파동은 조금 더 셀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여기를 넘겨주는 파동이 나올 겁니다. 22에서 23K까지 이번에 어쨌든 바닥 찍었고, 물론 CPI가 좋게 나와주면은 수직으로 위로 올리겠지만, CPI가 예상치대로 8이 나왔다, 그럴 수도 있죠. 8.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처럼 하방 내려찍기 한번 주고, 하방 한번 내려 찍어주고 시간 끌면서 올라가겠죠. 시간 끌면서, 이때처럼 CPI가 안 좋으면 이때처럼 시간 끌면서 질질질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월에 이제 12월 여기죠. 12월 4일에 50bp 올린다 땡땡땡 하면은 와, 이제 자이언트 스텝 끝났다 하면서 위로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방 내려찍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심했다. 너무 심했고, 너무 세력들이 좀 짜고 연합해서 숏을 잡고 물량 다 던지고 거래소 하나 타겟 삼아서 박살 내고, 루나 때처럼. 그러니까 루나 때 하락이 나왔던 그런 어떤 좀 비슷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어쨌거나 보시는 캔들들, 일단 8시간 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꼬리는 달렸다라는 게, 꼬리는 달렸다. 그래서 이 꼬리, 이 아래 꼬리가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크게 내려 찍은 구간에서 결국에 이런 아래 꼬리들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쭉쭉 이제 올려치는 움직임들, 올려치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꼬리 깨지만 않으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발표는 10일쯤 또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아마도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밤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하고, 그 집계하고 결과 발표하면은 조금 뭐 하루 정도 소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일 오전 9시부터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10일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랑 겹쳐지죠. 중간선거 결과랑 CPI가 좀 겹쳐집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세력들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이벤트들을 몰아넣고 그 전에 하방을 세게 준 다음에 다 죽여버리고, 롱을 다 죽여버리고 몸무게를 가볍게 만든 상황에서 상방 롱으로 뛰어버릴 수도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하방을 주게 되면은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받는 식의 또 자전거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죠. 조 단위의 이제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래소 측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FTX 같은 거래소들은 또 충분히 지들 거래소 안에서 또 이런 어떤 조작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던지고 받았으면 또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CPI만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로 좀 제대로 터지는 그런 건덕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중간 선거도 공화당이 지금 집권하는 게 상당히 조금 이제 우세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경제 발전에 좀 친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은 좀 환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CPI까지 좋게 나왔을 때 상방으로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자,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휴먼스케이프만 그나마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휴먼스케이프가 오늘 같은 날에도 가격이 전혀 안 빠지고, 물론 잡코인 시총 1000억대짜리 잡코인이긴 하지만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한번 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놓고 혼자 양봉 켜고 있는데 빠질 수 없으니까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겠죠. 더 이상 뺄 수가 없다. 나는 뭐 여기서 물량을 여기서 더 던질 수도 없고, 시총 1000억짜리 지금 매집 다 해놨는데,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놨는데 여기서 어떻게 던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스케이프가 이거 오늘 좀 발견이 된 코인이 아니냐. 저는 뭐 며칠 전부터 휴먼스케이프 좀 말씀은 드렸지만은 이거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쳐주려고 지금도 안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사실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들 그래도 비트 빠진 거에 비하면은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거 보셔도 비트 빠진 거에 비하면은 방어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고점에서 요 정도 빠졌지만은 오늘 이제 한 4.3% 정도 빠졌는데, 비트가 오늘 3.4%가 빠졌는데 알트들이 좀 뭐 비트랑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들도 딱히 빠질 생각은 없는데 비트 빠지니까 그냥 좀 빠지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조금 바닥만 빨리 좀 비트가 확인을 해준다라고 하면 알트들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주봉, 음봉으로 마감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양봉 키면서 돌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11월 월봉은 양봉으로 하나 세워줄 만한 그런 움직임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트들은 또 비트 빠진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잘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FTX 쪽이랑 좀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솔라나라든지 앱토스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입 타이밍에 앱토스도 지금 진입해가지고 여기 그냥 손절 잡았을 때 위로 터질 수가 있거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솔라나도 그 샌박도 좀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뭐 사실 알트들 어차피 여기가 땅바닥이다. 알트들도 여기 샌박 같은 경우에 1000원대가 땅바닥이기 때문에 뭐 내려와도 여기서 좀 기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한 잡코인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더 좀 우상향 기조로 상승하는 기조로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큰 펌핑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알트들이 한번 제대로 좀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기회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뭐 들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좀 띄울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물론 CPI가 좋게 나와줬을 때 좀 더 이거는 단기간에 우리가 수익을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심하게 내려 찍은 구간이고 어차피 바닥이랑 좀 멀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과거에 결과적으로 큰 폭의 하락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반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상승 채널 안에서 나온 반등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상승 채널입니다. 이거 상승 채널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면 올라가고 누르면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상승 채널하고 요 구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진폭 자체가 이 당시에는 첫 반등 구간이요,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첫 반등 구간 17,600을 찍고 첫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래량도 실리면서 위아래로 진폭이 컸지만은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을 죽여버림으로써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봉의 형태가 짧아지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야말로 좀 빙하기로 들어섰고, 빙하기를 좀 끝내기 위한 이런 아래꼬리 양봉으로 좀 받쳐주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상승으로 가려고 최근에 특히 10월 11월 달 들어서 방향을 돌려준 구간,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상방 배팅을 또 많이 하죠. 많이 했지만 그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하방 빔이 나왔고, 반대로 이런 채널의 하락, 상승 채널의 하단부죠. 상승 채널의 하단부에
어느 정도 봉이 내려왔을 때는 반발작용으로 인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 끝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패턴들이 항상 나와 있었고,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젠 떨어지겠구나를 생각하는 게 맞았고, 근데 또 너무나 또 이 구간에서 좀 이제 전고까지 뚫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너무 좀 롱에 좀 심취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심하게 빠진 구간이 좀 둘도 없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 왔거든요. 이때 CPI 공포 구간에서도 이때 샀으면 위로 이 정도로 먹었고, 좀 더 길게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도 긴 횡보 기간 이후에 하방 내려찍기가 나와서 모두가 실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상방으로 쐈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밑으로 쏘면 위로 올리고, 이런 좀 파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도 이 정도 내려놨으면 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CPI도 안 좋게 나오면서 하방으로 이렇게 찍어버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게 바닥이 아니라 여기서 바닥갱신을 한 번 더 하는 꼬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한 시드의 3분의 1 정도를 20배 정도 레버리지를 태웠을 때, 레버리지 20배를 태우면은 5%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포지션이 이제 날아가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만 달러, 너무 많나요? 한 10,000달러 정도로, 10,000달러 정도를 지금 20배 정도 롱을 야수의 심장으로 지금 들어간다. 여기서 딱 들어갔다. 자, 그러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반등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종고 뚫으면서 갔을 때 상당히 좀 크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배를 쳤을 때 밑으로 5% 빠지는 구간, 이제 18,777달러 18777이 오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물탈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최악의 경우에 여기 CPI 바닥까지는 저는 뭐 좀 가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요 정도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한번 찍어줄 수 있는 자리다. 18,600짜리. 그러니까 요 정도를 최저 마지노선을 우리가 조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4차까지. 요렇게 우리가 좀 구간을 나눠서 10,000달러를 담았을 때, 최악의 경우에 CPI 바닥 찍는, CPI 결과 안 좋게 나오면서 여기서 팍 밑으로 내려 찍었다 하더라도 매수가 탁탁탁 되겠죠. 그러면서 내 평단가 자체가 여기로 잡히겠죠, 중앙값으로. 그 다음에 반등 이렇게 쫙 쳐줄 때 수익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지금은 물론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레버리지를 써야 또 수익도 좀 크게 찍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손실을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분할로 담아보는,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두는 거죠. 걸어두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 이런 휩소 무빙이 나왔을 때 밑으로 팍 찍었다가 들어올릴 때 그래도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뭐 러시아 종전의 가능성, 그 다음에 달러의 하락세, 그 다음에 뭐 12월에 50bp 인상, 그리고 다음에 뭐 가장 좋은 건 CPI까지 좋게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전고 돌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추석빔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추석빔 때랑 같은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내려받고 위로 쏘는 그림, 내려받고 위로 쏘는 그림인데, 뭐 이런 거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여러분들. 비트코인 시장에는 뭐 어떤 무빙이든지 항상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잡아놓고 밑으로 뺐다 위로 올리게 되면은 대박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의 승부수도 조금 생각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 계속 옆으로 빼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빨리빨리 반등을 안 쳐주는 모습은 일단은 안 좋아요.
이 정도로 내려 찍었으면 여러분들 탕 이 정도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빌빌대다가 한 파 더 내려오는 그런 그림도 지금 일단은 조금 생각은 해두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공포 구간, 좀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지만은 이런 큰 공포 구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저희가 이제 다음 플랜을 준비를 해서 어쨌거나 저희는 계속 단타로 좀 수익 낼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빠져도 여기 꼬리 이제 깨는 구간에서 뭐 거래량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 달릴 때 롱 치면 또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좀 계속해서 볼 거고, 물론 지금 이제 숏을 들어가도 되죠. 지금 숏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손절은 짧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 그냥 손절 잡고 숏 진입했을 때 뭐 이렇게 빠지는 무빙을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굉장히 장이 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좀 중요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리 빼놓는다. 중간선과 CPI를 앞둔 상황에서 미리 빼놓는다라는 거는 결과 발표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또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 아마도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이 좀 잡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최대한 좀 분석 내용을 조금 좀 심층적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소개를 해드렸고, 어디까지나 이 비트코인 시장은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좀 보는 게 속도 편하고 수익도 잘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같이 동참하시면서 매매 타점까지 받아보실 분들 영상 하단에 카톡방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저희가 다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반등이 좀 빨리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